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참 강해요. 그죠? 네. 시장이 이렇게 발맞춰서 강한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커플링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 뭐 지금 어찌됐든 오버슈팅은 맞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뭐 수급적으로 보면 더 즐겨야 될 때라고 보여지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주가가 상승한다는 거는 예. 좋은 의미죠, 사실. 예. 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흐름은 좋은데 너무 과열돼서 이제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래서 조금 깨름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험치라는 게 있잖아요. 예. 과거의 어떤 현상적 지표들이 계속 있는데 주가가 쉴 틈이 없이 계속 급등했던 종목들은 더 많이 그 골이 깊어지죠.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하는데 사실 2200선이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뭐 2500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관점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도 오히려 주가 지수는 뭐 전체적으로 더 좋은 흐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저도 해석을 해야 되나 좀 난감합니다, 사실. 그렇죠. 지금 뭐 어찌됐든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외국인들은 선물에서의 방향성을 잡아두고 네.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개인들이 팔면 외국인들이 지금 지수 방어 역할을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딱 눈치 봐가면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들은 어찌됐든 우리보다는 금융공학적으로 앞서 있는 나라 국가들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장을 전체적으로 주도해가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실제적으로 주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건 외국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결과적으로 보면 지수가 빠진다 싶으면 개인들이 물량 팔고 있을 때 외국인들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수적인 방향 쪽으로는 위쪽을 딱 잡아놓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에서는 훨씬 큰 이익을 내고 있고, 네. 그죠? 지수는 약하게 방어만 해도 지금은 방어가 굉장히 잘 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맥더독 현상의 일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금 뭐 안 오르는 종목이 드물 정도로 굉장히 지금 다들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경기가 막 물건이 잘 팔리고 경기가 좋아서 막 호황이 이루어지면 이게 당연히 반겨야 될 일이죠. 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깨름직한 부분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이 관점에서 지금 보면 더더욱이 깨름직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네. S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카카오입니다. 네. 예. 카카오는 지금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네. 지금 하반기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적용이 되면서 어찌됐든 주가는 36만 원대 위로 올라와 있어요. 네네. 제가 최근에 출발 주식시장에서 카카오의 목표가를 또다시 한번 변경을 했습니다. 네. 예, 45만 원이 안 되면 제가 옷을 벗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자. 강하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45만 원. 45만 원도 저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앵커님 좀 오래 보고 싶은데요. 좀 예,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그 안 될 것 같다 이 얘기를 그런 건 아닌데 예. 지금 뭐 장이 사실은 예. 지수가 너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그럼 예. 조정을 좀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조정을 받아도 카카오는 조정 안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는 카카오 게임즈의 상장 모멘텀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네. 뭐 내보고 옷벗으라는 얘기를 하고 똑같은 얘기 같은데. 예, 저는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앵커님. 예. 그 얘기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예. 네. 예. 굉장히 섭섭하게 들리네요. 예. 디스를 이런 식으로 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카카오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카카오는 8월 6일에 영업 잠정 실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했었죠. 사실 예. 카카오가 어닝 서프라이즈의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또 코로나19의 또 최대 수혜주였던 이 게임주 테마에 이제 엮여 있었는데 실적이 아직 반기 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공시 실적상에서는 영업이익이 51.5%,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이익은 80%를 초과되는, 그리고 예. 당기순이익은 89.8%를 초과하는 예.
호실적을 좀 냈던 거죠. 예, 엄청난 이 호실적이죠. 이후에 사실 저희가 첫 종목을 좀 다루고 나서 예. 카카오가 이제 그때 실적 발표 당일에는 사실 좀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사실 저는 35만 원을 좀 넘기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예측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시장이 좀 조정이 이제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카카오가 이 기대와 좀 어긋나게 예. 40만 원을 코앞에 두고 있죠. 예, 예. 40만 원 뭐 네. 쉽게 찍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이 상승세가 사실 무섭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해도 맞는 그리고 건지. 지금 최근 시장이 약간 네네.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 중에 쏠림 현상들이 조금 있어요. 네네. 대형주들이 10% 이상씩 오른다. 이거 사실은 과열 맞거든요. 그렇죠. 예, 과열 맞는데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이 10% 이상 오르면 그 다음날 사실 건전한 조정이라 들어와야 돼요. 근데 그렇습니다. 조정이 거의 들어오질 않습니다. 이유는 그만큼 돈의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속적인 매수세가 좀 강한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 글쎄요. 지금 대형주 쏠림 현상들이 계속 이어져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보면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LG 이노텍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LG 이노텍도 오늘 한 3% 가까이 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네임 밸류가 있는 회사들 그러니까 앞에 LG자나 뭐 삼성자나 현대자나 뭐 이런 우리가 흔히 들어본 기업들이 앞에 붙어 있으면 그렇죠. 굉장히 주가가 잘 갑니다 요새. 네. 그러니까 카카오는 뭐 물론 붙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결국은 카카오 자체만으로도 카카오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있을까요, 과연? 뭐 그러니까 전 국민 기업이죠, 이제. 예, 이제는 뭐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아는 기업이 되어버렸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카카오 게임즈의 하반기 상장 이 지분법 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제 반영을 받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카카오의 네이버 웹툰, 카카오 웹툰 네. 그게 지금 일본이 대표적인 망가 시장이잖아요. 만화 그렇죠. 시장. 거기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카카오 페이지의 상장과 더불어서 본다면 굉장히 호재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 봤을 때 45만 원조차도 보수적인 관점으로 간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 판단인데 조금 지금 변영인 대표님 좀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조금 조정 후에 간다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45만 원 무리다 솔직히. 그러니까 사실 저도 좀 예측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예, 뭐 연일 신고가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얼마만큼 더 할 것인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우리가 또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호재들이 좀 이어져 있죠. 그렇죠. 그런 관점인데 자 이제 신규 매수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 주식을 사는 게 좋겠냐. 예. 이 관점이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사실. 예, 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구간에 그러면 한번 좀 매수해도 좋습니까? 라는 질문들이 좀 많은데 예. 앵커님께서 한번 답을 한번 정해 주시죠. 제가 최근에 이제 31만 원까지 빠졌을 때 네네. 31만 원 살짝 깨고 내렸을 때 지금 매수 신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5만 원 금방 회복하고 지금 36만 원대 와 있는데 네. 자 이게 하반기 그러면 상장 예정일이 상장 지금 이게 언제냐? 카카오 게임즈가 9월 달이에요. 그렇죠. 이제 뭐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여기서의 조정은 없다라고 봐야 되죠. 큰 조정 그래봤자 35만 원 선 아래 살짝 한번 준다거나 그게 끝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35만 원 선 아래에서 잡으신 노력을 하시든 안 그러면 지금이라도 조금이라도 담아서 분할 매수를 하는 네, 말씀이시죠? 분할 매수를 네. 해서 45만 원대까지 상승을 한번 노려보시든 그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울 바이오시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결국은 여름 시즌에 가장 코로나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에어컨 안이다. 이 에어컨 안이 습하고 차고, 그죠? 그렇죠. 이 관점인데, 그래서 이제 에어컨 살균 소독, 그다음 필터 살균 소독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서울 바이오시스를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17,000원 부근이었고 지금은 그렇죠. 이제 24,000원까지 이미 올라왔어요. 네. 최근에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네. 뭐 어떤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으면 조금 짚어주시죠. 최근에 그때 저희가 서울바이오시스가 7월 31일 날 공정공시 있었습니다. 잠깐 실적 한번 더 볼게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기준 잠정실적 공시를 통해서 매출액은 직전 연도 대비 12.9%가 올라갔는데 영업이익은 1,513.5%가 상승했습니다. 즉 539억 영업이익을 냈었는데 올 반기죠. 86억 9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은 69억 5,800만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하면서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했다가 최근 한 3일에서 한 3, 4일 영업일 동안 이 주가가 좀 좋지 않은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을 사실은 우리가 이 조정의 구간이냐 아니면 차익 매물 실현 관점에서 우리가 좀 매도 관망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때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은 일단 일부는 차익 매물 차익 실현 후에 관망 후 재매수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그 관점이 적용이 됐는지 오늘 또 강한 또 흐름이 좀 시초까지 좀 나왔었다가 지금은 약간 이제 강보합이죠. 예. 이 흐름을 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좀. 일단 서울 바이오시스는 네. 날이 조금 더 더워져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장마 때문에 날이 계속 선선한 날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 더 관심을 못 받는 것 같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3, 4분기, 4, 4분기도 역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반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네. 다시 이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반등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네. 그 관점에서 보면 한 22,000원 선상까지의 조정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변 대표님도 지금 시장 올라오는 게 조금 깨름직하다고 얘기하셨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 관점에서 보면 한 번에 큰 조정, 즉 큰 조정이 있을 때 서울 바이오시스가 무너져 준다면 그때를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죠. 22,000원 선 부근. 거기서 이제 살짝 아래로 내려오는 언더슈팅까지 내려와 주면 더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렇게 좀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릴까요? 예. 서울바이오시스는 말씀해주신 대로 3분기, 4분기의 어닝 서프라이즈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이 뜻에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3분기 보고서가 11월 15일을 이제 기점으로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10월달 깊이 조정을 주는 8월 이후부터 9월까지 깊이 조정을 주는 구간에는 한 번쯤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저도 노려볼 만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DENT입니다. 이거 얼마 전에 저희가 소개시켜드렸죠? 그렇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이 회사도 말 그대로 2차 전지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항상 2차 전지에 관련된 빅3죠.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움직여지고 그다음에 음극재 관련 종목, 양극재 관련 종목, 그다음에 이제 소재 관련 종목, 어제는 시스템 장비 관련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여줬는데 DENT는 사실은 2차 전지의 어떤 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8월 10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를 했는데요. 잠깐 좀 화면을 볼게요. 이 회사는 8월 10일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을 통해서 직전 매출액 296억 대비 27.5%가 상승된 81억 7천만 원의 이 수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상대방은 LG 남경법인입니다. LG 화학이 중국 난징에 이 회사가 있는데 전량 이게 중국 법인에 납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일은 8월 7일이고 납기는 올 연말까지죠. 그럼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자 직전 매출액이 296억이면 소위 81억 7천만 원이 더 붙는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기 실적을 좀 보면 우리가 좀 더 명확해지겠는데 지금 우리가 하반기에는 2차 전지 관련된 어떤 이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장비주는 실적이 좀 증가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좀 지배적이고 DNT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반기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호실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많은 주목을 사실 이제 받지는 못했는데 이 종목은 3분기, 4분기 또 내년까지 우리가 한번 실적 부분에서 좀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DNT는 당분간 흐름이 좀 어떨 것 같습니까? DNT 역시 흐름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 중에서도 D&T가 지금 크게 상승폭이 크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제 뭐 주목을 좀 받기 시작하고 있고. 오늘도 완만하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 기준의 신고가였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 최근에 원을, 보면 7천에서 지금 10,000원까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어요. 사실.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5거래일 만에 7,000원에서 11,000원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가파르게 올라오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주목을 받으면서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네. 2차 전지에 그럼 이런 테마성 어떤 재료들이 끝이냐는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산업의 화랑기, 즉 태동기에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될 거예요. 네. 그 태동기에서 이제 출발점 선상에 있는 건데 여기서 조정이 들어와더라도 큰 조정은 없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산업의 화랑기 전에 이제 태동기에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D&T 역시 이 조정시 매수 관점을 봐야 돼. 이 과연 조정이 들어올까에 대한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조정 들어오면 뭐 따라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잡을 이유는 없고 네. 저희가 말씀드렸을 때 잡으셨으면 오히려 좀 좋았다. 그리고 그러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잡으신 분들은 약간 보유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 그렇죠. 지금은 아직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봐야 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인데요. 코로나 19 그죠? 그렇죠. 폐렴 환자 대상 통증 지방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제 네. 아스트로스템 V입니다. 자,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은 지난 5월이죠. 5월에 예. 코로나19 감염으로 예. 발생된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이 아스트로스템 V라는 이 후보 물질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미국에서 임상 1-2상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거에 대해서 계획 승인이 좀 됐었고 예. 오늘 동일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험 계획 승인이 5월 18일 한번 보류가 또 됐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보류가 됐다는 거는 어떤 우리가 이제 FDA 신청된 어떤 서류가 미비했거나 중대한 어떤 약물 물질에 대한 미비 사항이 예. 있어서 보안 사항을 좀 우리가 제출을 하라 예. 이런 취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8월 13일에 다시 제출을 했는데 임상 시험 계획이 승인이 됐다. 즉 5월 18일 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염이 된 환자가 폐렴 증상을 띠고 있다. 이 환자한테 적용하는 약이거든요. 잠깐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 사항입니다. 자, 임상 시험 제목은 1-2상이고 적응증은 코비드-19 감염에 의한 폐렴 환자. 예. 즉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 즉 효능 테스트를 좀 진행하는 거고 임상 1상이라는 거는 그 몸속에서 반응되는 어떤 항체의 시인성 여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예. 임상 2상이 가는 어떤 약물과는 조금 대조적입니다. 아직은 이제 막 검증을 하는 단계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렘데시비르나 뭐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뭐 갑자기 그 생각이 안 나죠? 예, 코로나19 물질 3가지 중에 예. 하나였는데 여기서 이 네이처셀은 예. 줄기세포를 기반으로 하는 코로나19 치료제 예. 이 부분에 대한 의미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거에 일단 기대감이 이제 오늘 이제 반영이 좀 됐는데 일단 심사 결과는 임상시험 계획 심사 보류의 해제다. 예. 그리고 임상시험 계획이 승인이 되면서 예. 임상의 본격화를 이제 예고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건지. 일단 임상 계획이 승인이 됐다는 것은 네네.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네이처셀이 저희가 그때도 예측해 드렸다시피 줄기세포 치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라정찬 회장이 예전부터 RNL 바이오라든가 그렇죠. 네이처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줄기세포 쪽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트라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28일 날부터 이제 첨생법, 그죠? 네. 첨생법에 대해서 시행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첨생법의 수혜를
이 네이처셀이 받지 않을 거냐는 얘기죠. 당연히 수혜를 받겠죠. 그 상황에서 또 줄기세포 치료와 관련돼서 코로나 19, 즉 코비드 19까지 이제 결국은 연결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시장에서 좀 이런 루머죠. 네. 루머인데 이런 좀 관점도 좀 있습니다. 뭐냐면 첨생법으로 인해서 관련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이 네. 일제히 좀 상승을 한 것에 비하면 네이처셀은 사실 그렇게 많은 상승폭은 또 아니었다. 이 점과 네이처셀이 그게 있어서 그래요. 시장에 의심을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라정찬 회장이 어찌됐든 한번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고 나오긴 했지만 한번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라정찬 회장이 전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RNL 바이오. 예, 이게 이제 어찌됐든 상장 폐지로 갔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지만 RNL 바이오가 지금 해외에서는 실적이 나와요. 진짜 일본 RNL 바이오 법인에서는 네네. 굉장히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라정찬 회장이 옳았느냐, 금융시장의 어떤 금융 규제가 옳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네네. 결국은 나중에 평가받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장 평가하기에는 세월이 지나봐야 되겠죠. 이 네네. 라정찬 회장의 트라이가 성공을 하면 네. 사실 이분은 뭐 대단한 사업가가 되는 거고, 그죠? 계속 그 어떤 실패라든가 뭐 어찌됐든 뭐 금융감독원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일어선 거니까. 네. 그죠? 그렇게 좀 봐야 되고, 아니다. 역시 결국은 이 역시도 정확한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되는 순간 시장 인식은 또 급격하게 나빠지겠죠. 근데 저는 RNL 바이오를 보면서 느낀 게 금융당국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RNL 바이오 당시까지만 해도 바이오를 굉장히 실적도 안 나오는 굉장히 사기성이 농후한 업황으로 봤어요. 초기에는 좀 그랬어요. 초기에 좀 HLB도 그랬어요. 그랬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RNL 바이오의 상장 폐지를 가져오게 된 것이고, 네. 그건 금융당국의 과도한 뭐 어떤 간섭이 있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실적이 안 나오면 그게 금융당국이 과도하게 개입 안 한 게 맞죠. 안 한 게 맞죠. 네네. 그죠? 그건 정당한 개입이 맞았던 건데, 일본에서 지금 RNL 바이오가 실적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과도한 개입을 한 게 맞다라고 봐요. 네. 예. 그 관점에서 보면 네이처셀이 지금 시장에서 어찌됐든 약간의 의심들은 받고 있지만 네. 미국에서 임상 승인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저 부분은 반드시 기대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저도 단기적 모멘텀은 괜찮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보류됐던 시험 계획 승인이 8월 13일에 이제 승인이 됐다는 거는 예. 임상 시험이 본격화되고 관련된 어떤 효용 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어떤 보도자료 형태든 공시 형태든 투자자들에게 이제 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 모멘텀은 저도 뭐 괜찮다고 보고, 그다음에 첨생법 관련된 이슈도 저는 그래도 올 하반기까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네이처셀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죠.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죠. 네네. 덜 올랐고, 지금 보면 프로스테믹스나 뭐 예를 들면 차바이오텍, 네네. 그 다음에 메디포스트, 네. 그 다음에 강스텐바이오 이런 쪽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네이처셀과 더불어서 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SKC 솔믹스입니다. 네네. 자, 이 SKC 솔믹스는 지금 자진 상폐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예, 뭐 내용만 보면 무섭습니다. 예. 자, 8월 12일 공시죠. 8월 12일입니다. 자, 공시 타이틀이 상장 폐지 결정입니다. 예. 자, 말 그대로 보면 야, 이 회사 SK그룹의 계열사가 갑자기 웬 상장 폐지냐? 자,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자, 상장 폐지 신청 사유는요, 공개 매수 및 주식 교환을 통해서 SKC의 완전 자회사가 됨으로써 자, SKC에 편입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자진 상장 폐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자진해서 탈퇴하고 일반 기업으로 좀 남아서 SKC의 완전 자회사가 되겠다. 이 내용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자,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은 공개 매수가 대비해서 주가가 크게 급등을 하는 케이스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8월 13일자 공개 매수 신고서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공개 매수 설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개 매수자는 SKC가 SKC 솔믹스 주주를 대상으로 공개 매수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공개 매수의 목적은 동일합니다. 대상 회사를 완전 자회사하기 위해서 본 공개 매수를 통해서 대상 회사의 지분을 취득한다. 즉 전체적 지분을 취득하고 만약에 코스닥 시장에서 이 공개 매수되지 않은 이 주식은 비상장 회사의 주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 구간은 자, 공개 매수 대상 등의 주식입니다. 매수 가격은 7,400원입니다. 예, 현재건 지금 주가가 7,400원입니다. 예. 아까 오전에 보니까 7,200원 정도 됐다가 예. 지금 한 7,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예. 즉 지금 사도 100원은 100원은 보장을 그렇죠. 받는다. 100원은 그럼 보장을 받는다. 100원 보험 들어놓고 주가가 더 가면 그거에 따른 차익을 보면 돼요. 만약에 주가가 밀려도 주가가 6,000원, 5,000원 가도 7,400원에 팔 수 있는 권리, 즉 100원의 담보 비율은 지금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매수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님? 예, 이걸 솔직히 좀 얘기를 해볼까요? 네네. 그러면 7,300 지금 공개 매수가가 7,400원인데 네네. 7,500원, 7,600원, 7,700원에도 살 수 있다. 이건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먼저 좀 드려야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제 부동산 보면 공개 매수를 하죠. 그래서 네. 이제 어찌됐든 조합이라든가 공개 매수를 해서 뭐 아파트를 건축하고 시공을 하고 뭐 분양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죠? 네. 그때 우리가 그 예전에 이제 그런 게 있었죠. 알박기라고 해서 예, 딱 그렇죠. 알박아 놓고는 안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한테 그 공사 그 알박기 때문에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을 더 주고. 그 이제 프리미엄을 더 주고 이제 매수를 하게 그렇죠. 되는데 인수를 하죠. 솔직히 말해서 이게 SKC 100% 자회사가 되려면 주주의 온전한 간섭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주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아픈 거죠. 주주의 비율이 최소 1% 요건을 좀 갖춰야 된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런 간섭을 하려고 하는 데가 분명히 등장할 거라는 그렇죠. 거죠. 1% 이상 주식 매수를 해서 자, 너 하는 일에 내가 사서 건건 간섭해 보겠다. 이게 알박기를 뭐가 다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리면 누군가는 그렇게 간섭을 해버리면 SKC 입장에서는 그 1% 주주에게 웃돈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네. 이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합니다만은 가능성은 좀 충분히 가능성 있었습니다. 충분히 있죠. 예, 그러니까 시장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렇죠. 실제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네. 뭐 주주총회 해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한 주 사놓고도 주주인데 사실 정리매매 이후에 회사의 청산 가치가 높은 기업들은 정리매매 이후에 1년 지나고 나서 회사를 다시 공개 매수합니다. 그렇죠. 그때는 정리매매가보다는 더 쳐줘요. 그렇죠. 왜냐면은 눈의 가시라는 표현은 좀 송구합니다. 의사결정에 걸림돌이 좀 될 수 그렇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예, 그 부분 때문이죠. 강하기 때문이죠. 예, 예. 근데 특히 이렇게 자진상패. 자진상패는 이거잖아요. 나 돈 잘 벌고 있어. 그렇죠. 나 영업이익 잘 나고 있어. 네. 나 주주들하고 너희들하고 상의하고 갈라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졌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들 나가. 그렇죠. 내가 이거 다 너희 거 사주고 내가 이 회사 독단적으로 운영할 거야. 100% 자회사 하겠다는 예, 겁니다. 예. 그건 내가 운영할 거야. 너가 우리는 갈라먹을 생각 전혀 없어. 네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섭 안 받겠다는 얘기인데 간섭 안 받으려면 100% 가져가야 되죠. 근데 누군가는 여기서 알박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보면 7,500원도 갈 수 있고 과거에 7,600원도 갈 수 제가 있는 한번 상황. 들은 사례지만 예.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좀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전에 어떤 일본계 대주주가 최대 주주로 있었던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이었는데 예, 예. 그 회사도 자진 상장 폐지 결정을 했었는데 그때 공개 매수가가 예. 한 2만 원대였던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주가가 4만 원까지 올랐어요. 예. 예. 근데 그때까지도 안 팔고 버티던 분이 주당 10만 원 이상의 엑시트를 했다. 이런 소문도 있었고. 그렇죠. 예. 참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SKC 맞아요. 솔믹스는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인데 이게 SKC와의 어떤 시너지 이 부분에서는 소위 말하는 알바큐 관점도 괜찮나. 예. 근데 만약에 SKC 입장에서 네.
뭐 무대응을 하면은 이건 뭐 그냥 날아가는 재산 아닙니까?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사실 1%면 간섭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소수 주주권 행사가 되죠. 소수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죠. 네네. 그리고 일일이 간섭을 하면 머리 아파지는 건 회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에 제 SKC 솔믹스의 주주라면 네. 저는 이거 1% 정도 매집을 해서 사사건건 간섭을 할 것 같아요. 그건 좀 악랄한 방법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든 야 이런 것마저 이 사람하고 보고를 하고 상의를 해야 돼? 네.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SKC 입장에서는 생길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뭐 웃돈을 주고서라도 매수를 할 수 있겠죠. 사실은. 근데 뭐 그거는 사실 좀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시장에서 그렇게 적용이 된다면 네. 특히 누군가가 SKC 솔믹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보고 간섭하고자 달려든다면 공개 매수가보다 훨씬 올라갈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SKC 입장에서는 이미 공개 매수 불러놓고 철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참 머리 아픈 상황이 네. 생깁니다. 그래서 일단 뭐 예. 일단 뭐 100원이라도 더 벌 수 있고 나중에 더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뭐 충분한 전 투자 가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 요새는 커뮤니티가 워낙 활성화되어 있어서 네. 사실 커뮤니티 상에 지금 팔지 않은 즉 공개 매수에 동참하지 않은 주주들만 모아도 1%를 만들기는 가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좀 유추해 보는데 예. 이 이상의 어떤 그 고점에서 예.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7,400원에 나가라. 예. 뭐 나갈 그걸 이유가 해나가. 좀 없죠. 예, 예, 그런 그걸 분들을 해나가죠. 제외하고 예. 예를 들면 뭐 5,000원, 6,000원대 매수를 했던 분이라면 예. 전 충분히 좀 이 시세를 좀 즐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주당 100원입니다. 이 차이에 대한 갭은 주당 100원인데 자 공개 매수 기간은 8월 13일부터 9월 2일까지 21일간 예. 진행을 하는 거고 결제일은 2020년 9월 4일 날. 즉 이 주식을 9월 2일까지 보유를 하면 9월 4일에 결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공개 매수 의사 표시를 하면요. 예. 그래서 주당 100원에 대한 메리트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가 좀 리뷰를 하는 걸로 하고 예. 매수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뭐 주당 100원은 이미 확보된 거니까. 네네. 예, 그 관점에서는 매수 관점도 괜찮은 것 이 같습니다. 7,400원 이상에서 사는 것은 좀 무리다. 예. 네. 그 뭐 한 달간 가까이 1%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한 달 1%면 네네. 연 12%의 관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일단 주당 100원의 보험을 들어놓고 예. 주가가 단기적 어떤 그 상승이 좀 있다면 차익 실현해도 되고 예. 만약에 주가가 뭐 하락했다면 정해져 있는 7,400원까지 보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는 예. 뭐 주주 입장에서는 결코 이걸 뭐 안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손해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찌됐든 또, SKC 솔믹스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좀 높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2차 전지 관련해서. 사실상 예. 우리가 알짜 회사를 자진 상폐를 한다는 거는 좀 드문 케이스 아닙니까? 예. 아니, 예전에 저희 이제 대한유화, 저희 뭐 작은 형님이 대한유화 상무로 계시잖아요. 거기서 네. 자진 상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그게 7만 원이었거든요. 대한유화 그 이후로 30만 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자진 상폐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은 그 얘기의 끝은 주주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지금 SKC 솔믹스에 지금 뭐 어찌됐든 100원 정도 보장받은 입장에서 보면 네. 굳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감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루머와 진실의 시장이었습니다.